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국어교육론 강의,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국어교육론은 지난번에 첫 주에 원래 제가 같이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좀 집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계획으로 해서 한 주 늦게 했고 또 다음 주에도 설날과 관련지어서 제가 울산에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그 시간에 따라서 국어교육론은 다 보충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어교육론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역시 작년 시험에서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작년에 문학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적중을 했고 그다음 국어교육론 부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 책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은 지식 나열 모형, 지식 변형 모형 이 부분 한 가지였습니다. 그 부분은 책에 없었고 나머지 문제 그 부분이 2점 배점이었는데 나머지는 책 내용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내용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면 다시 기출 문제를 통해서나 혹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 내용이 다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제가 제시하는 자료나 책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국어 교육 역시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부를 해보면 문법 부분이 공부를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문법은 고전 문법, 현대 문법 해서 문법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가장 쉽고 또 한번 공부를 하면 그 원리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시간을 보면 문법 부분이 가장 시간이 적게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국어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화법, 독서, 작문, 화법은 말하기 듣기 부분이죠. 그래서 화법, 독서, 작문이라는 그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알고 그 원리와 기능을 알고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실제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탕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학과마다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국문학과 출신으로서 이 부분을 듣고 있다면 국문학과 출신은 이 과목이 가장 낯선 과목이 됩니다. 문학이나 문법은 대학에서도 다양하게 다루지만 이 과목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의 경우에 국어교육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국어교육과에서 보면 국어교육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국어교육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과목 속에서 보면 이 과목의 체계가 국어교육론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되는 과목으로 화법교육론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 이후에 국어 교육 연습 학과 전체 체계로 보면 과목이 이렇게 5과목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전체를 다 듣는 경우는 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론으로 다루어 있는 국어교육론 이 부분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한두 가지를 듣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 과목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국어교육론에서 이 국어교육에 대한 총론이라든지
교수학습 모형에 해당되는 것, 교수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것 등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화법, 독서, 작문의 각 영역별로 들어가서 그 영역의 세부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국어교육 연습을 하는 형태로 보통은 이 전체 교육과정이 각 학교마다 이렇게 짜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 국어교육학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내용에서 보면 국어교육론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현재 이 책 자체에서 화법과 독서와 작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책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 각각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영역의 본질, 원리, 기능, 그리고 태도, 이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실제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교재 한 권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된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교재에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담고 있는데 이 교재에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교수학습 모형에 해당되는 부분과 평가가 부족합니다. 모형과 평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내준 자료가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받았을 텐데 국어교육 및 기출문제, 국어교육 기출문제 및 학습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기출문제 17쪽까지는 기출문제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 기본으로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페이지 자료로 보면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면 국어교육론 교수학습 모형 및 평가,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부분에 원래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어사용 기능의 교수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방법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학습 모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다시 영역별로 10쪽에 넘어가면 교수학습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듣기의 경우, 말하기의 경우, 쓰기, 읽기 이렇게 해서 영역별 교수학습 모형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뒤로 쭉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이 있어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평가 부분 앞쪽에 국어사용 기능의 평가라고 해서 39쪽부터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점수 해석 방법, 평가 도구 형태, 평가 부담 등으로 해서 평가 유형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 49쪽부터는 책에서 49쪽부터는 화법, 독서, 작문, 화법 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독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사용이 된다. 작문 부분에서는 어떤 평가가 사용이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책의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이것도 기본 내용들입니다. 기본 내용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 설명이 다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충하는 내용으로 보면 조금 주제별로 이렇게 좀 우리가 더 보충하거나 필요할 내용, 교재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독립시킬 내용이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차례 부분에 맨 자료 1번에서 1에서 17쪽까지가 있는데 이건 국어교육 기출문제과 학습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해당되는 것, 이건 18쪽부터 다시 떼어내면
18조까지를 떼어내면 뭐가 되는가? 교육론 교수학습 모형 및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서는 기본 내용으로 교재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제시를 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부분이 교사학습 모형 및 평가 부분도 지난해 있었던 자료에서 서로 보완할 내용을 보완을 했고, 우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해서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료 그대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책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된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수학습 모형이나 평가 부분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연관이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교육론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어교육학 이 교재 부분과 그럼 여기에 제시한 이 자료 부분이다. 이 자료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작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점에 해당되는 그 부분 지식 나열, 지식 변형에서 지식 나열 이 부분이 안 나왔지만 자료에는 이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시 보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재 부분과 다루어지는 자료에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 기본 지식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시험에 100%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 교재, 자료 이 부분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공부해야 할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국어 교육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알고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 제가 기본적으로 자료는 이제 2015와 비교를 해서 자료 자체는 다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냐면 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가 책 부분의 어느 부분에 있다라는 걸 아직 제가 여기에 제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시는 되지 않는데 그 교육과정 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달라진 부분이나 교육과정이 실제로 많이 달라지는 않는데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 있던 것이 고등학교에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에 있던 것이 중학교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위치 이동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나타나면 가장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법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도 일부 추가가 되거나 삭제되는 것이 있는데 문학의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2015와 2022는 제가 미리 제시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데 국어 교육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화법 독서 작문이 있고 또 여기에서 방법이나 평가 등이 어떤 방법이 새로 들어갔는가 평가 부분이 어떤 게 달라졌는가 이걸 파악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부분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개정 특강을 할 것이고 문법의 경우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국어 교육의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개정 특강에서 가장 좀 많이 필요한 게 국어 교육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해마다 또 시험에 반영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을 첫 강의인데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화법 독서 작문에서 기본 내용 비교하는 것은 이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책과 관련지어서 교육과정에 A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 교육과정 A 내용이 우리 책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다. 책의 어느 쪽,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이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뼈대입니다. 이 뼈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와 관련 지어서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 2022년 12월 22일 날 나왔는데, 제가 문학 부분 이렇게 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문법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다시 이렇게 모아서 또 연관 있는 부분을 취합을 해서, 그래서 각각 이렇게 몇 시간 정도씩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부분을 보면, 국어교육학 교재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이 되는 게 화법, 독서, 작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법, 독서, 작문, 이렇게 해서 화법 부분에서 4페이지 차례 부분을 잠깐 봅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화법의 이론에서 보통 우리 교육과정이 본질, 원리, 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화법의 이론의 본질, 원리, 태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걸 적용해서 실제 화법이라고 할 때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연설, 발표, 이게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실제 적용되는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화법의 본질, 원리, 태도를 담고 있고, 그 다음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이걸 실제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 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문교육의 이론에서 본질, 원리, 태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작문교육의 실제 해서 작문에서 실제 부분에 보면 정보전달 속에 정보전달 기본 원리가 있고, 설명, 보고, 기사, 안내문, 설득 속에 논설, 연설, 건의, 광고, 그 다음에 식사문, 서간문, 자기소개서 등등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 원리, 태도, 이 본질, 원리, 태도는 교육과정의 순서 그대로를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교육 실제 속에 보면 정보전달, 설득, 상호작용, 그 다음 지역에 따른 글읽기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 지어서 각 영역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영역의 본질, 원리, 태도에 해당되는 이 내용, 교육과정에 있던 부분인데 이 교육과정의 이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에 해당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특강 부분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이 2015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2022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 책에 없는 내용, 2020 교육과정에 있는데 2015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 이러한 부분까지도 나중에 제 강의에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라는 대로 우리 교재를 믿고 따라와서 쭉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험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 조교를 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의 경우 다른 강의 전혀 듣지 않고, 물론 교육학은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전혀 듣지 않고 제 강의만 1년 쭉 따라와서 그렇게 했는데 1차에 합격을 했고, 점수도 8점 이상 차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에 그게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합격을 하면 우리에게 와서 자기 자신이 공부했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이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오면 쉽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명확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